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4차 산업혁명은 결국 규제 산업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질 정도로 어떻게 스마트하게 규제를 하느냐, 그 정부가 어떻게 이 새로운 산업들을 어떻게 스마트하게 규제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규제의 장벽 때문에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별로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즉 IT 혁명과 관련된 여러 이제 산업이 육성될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우리나라가 충분히 기술력을 가지게 되었고 충분한 발전을 이룩해서 그 3차 산업혁명의 파고에서 굉장히 적응을 잘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상당히 뒤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공유 차량 서비스와 관련된 이슈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혁신을 하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앱이 깔려, 우버라고 하는 업체는 뭐 다른 거 아니고 그냥 앱을 개발해서 앱에다가 우리가 앱을 깔게 되면은 그 원래 우리가 택시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남의 차량을 우리가 탈 수 있죠. 네, 남의 차량을 타서 그 일종의 그 어떤 그거지 않습니까? 그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받을 수 있는 게 택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택시 서비스, 일반적인 택시 서비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그 택시업에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사업자로 등록이 돼 있고, 그 택시 회사가 등록이 된 상태에서 거기서 택시 기사들을 고용을 해서 일정한 택시라고 하는 차가 있잖아요. 네, 택시라고 하는 차가 등록이 돼 있어서 그 차만 택시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미국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다 그렇습니다. 택시업이라고 하는 거 원래 등록된 차량만이 택시업을 할 수 있거든요. 네, 등록된 차량만이 택시업을 할 수 있고, 택시 회사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국가의 정부에 의해서 등록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 내에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라고 하는 법 체계 내에서 등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 택시 자동차와 택시 회사가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버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위 택시 기사가 되는 거죠. 택시 기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앱을 깔고 자기가 그 앱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네, 등록을 하고 그냥 앱에 가입하는 거죠. 뭐 등록이 아니라 정부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앱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택시를 타고 싶은 사람도 앱에 가입을 하고,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 사람도 앱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자가용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세워두잖아요. 네. 내가 뭐 일정한 지역으로 가는데 필요한 시간 이외에는 거의 길거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 자가용 자동차라고 하는 게 거기에 차관을 한 거죠. 우버는 거기에 차관을 해서 그런 노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이제 놀지 않는 그렇게 게으른 자원이죠. 네, 아이들 게으른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 착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택시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예전에야 택시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했어요. 네, 뭐 물론 이제 운전 기술도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GPS 정보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이 뭔가 지리를 잘 알아야 돼요. 택시를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지역으로 고객들을 잘 운반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런 지식까지 다 갖추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그 우리가 스마트폰에 그 내비게이션을 깔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굳이 그런 GPS 정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 스마트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버,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실은 택시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모든 사람들이 택시업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앱을 깔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 신뢰성에 그 택시 기사가 등록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나 택시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겠느냐? 어떤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있지만은 사실 앱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평점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 택시 지금 이 택시업을 하는 이 사람의 자동차의가 얼마나 좋은지 또는 얼마나 깨끗한지 기사가 얼마나 친절한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평점을 고객들이 평점을 매기게 되고 기사도 그 고객에 대한 평점을 또 매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상 손님들은 잘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평점이 매겨지게 되고 물론 그 처음부터 그 앱에서 이 손님이 어디로 갈지는 잘 안 알려줘요. 왜냐면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기사가 그 차량 거부를 할 수도 있잖아. 난 거기 가기 싫다고 차량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알려주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 우버가 이제 그 서비스를 시작한 곳이 샌프란시스코인데 샌프란시스코에서부터 뭐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어쨌든 미국 전체로 퍼지게 되는데 어쨌든 그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수요와 공급이 탁탁 일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수급 상황에 따라서 알고리즘이 그 우버 앱에서 작동하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가격이 책정이 되거든요. 네.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일정한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합리적으로 책정이 돼서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평일에 그 낮 시간대에는 뭐 그 한 40% 원래 택시 요금의 한 40% 정도가 더 저렴하게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죠. 네, 있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쾌적하죠. 네, 평점 5개를 받는 그런 차량은 보통 되게 외제차 내지는 고급차일 가능성이 높고 굉장히 깨끗한 차량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 차들만 불러서 평점이 5점에 가까운 차량만 불러서 하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기사들도 친절하고 그 평점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매겨진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니까 한 40% 정도 비용이 절감이 되고 또 이제 심야 시간 정도 뭐 술 마시고 택시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저녁에 사실 우리가 기존의 택시업을 하에서는 택시 기사님들도 자야 되니까 뭐밤 되면 피곤해지니까 택시 공급량이 쭉 줄어들거든요. 네, 줄어들기 때문에 택시가 잘 안 잡히는데 이제 심야 시간대가 되면은 이 수급 상황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택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택시 가격이 그 우버 서비스 가격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그 올라간 것 덕분에 또 많이 또 그 차량 공유를 위해서 또 자기 차를 그냥 운전해서 나오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또 공급이 또 가격에 따라서 또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수급 상황이 잘 조절이 돼서 심야 시간대 택시가 그러니까 우버 택시죠. 우버 차량이 잘 잡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수급 상황이 돌아가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가격이 책정이 되고
낮은 가격에 항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야말로 운수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혁신을 가져온 그런 아주 사업 모델이 바로 우버라고 하는 기업을 대표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이게 불법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자기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81조죠. 네, 81조에 보면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가용 임대 사업자 이 차가 택시라고 하는 택시로 등록된 차가 아니면 운수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돈을 받고 남을 운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차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남을 돈을 받고 운송할 수가 없는 거죠. 우버가 기본적으로 그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차와 관련해서. 네, 차와 관련해서 가능한 게 뭐냐면은 내 차에다가 대리기사를 태워서 대리기사가 운전하게 할 수 있죠. 그 대리기사가 내 차를 타고 운전을 해주면 그건 대리기사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내 차를 남한테 이렇게 임대하는 건 괜찮아요. 또는 내가 내 차를 팔 수도 있습니다. 렌트카 업체 같은 데는 자기 차량을 누구한테 임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차를 자기가 몰아서 돈을 받는 것만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렌트하는 행위도 허용되고 내 차를 누군가가 대리해서 나를 태워서 가서 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이 되는데 내 차를 내가 몰아서 돈을 받는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버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 불법입니다. 그 불법이기 때문에 우버가 우리나라에 전 세계 우버 비슷한 여러 회사들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죠. 동남아 같은 데는 그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 가게 되면은 자기 차가 필요 없습니다. 렌트카도 필요 없어요. 그냥 부르면 3분 안에 옵니다. 네, 그런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가 3분 안에 옵니다. 그리고 고급 승용차를 탈 수가 있죠. 외제차, 벤츠나 그런 차들이 오거든요. 별 개수가 높은 별점이 5점 가까이 되는 차는 반드시 그런 차가 오게 돼 있죠. 얼마든지 고급차를 얻어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이제 우버 서비스를 그 우버 X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우버 X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거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습니다. 지금도 안 됩니다. 네, 지금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네, 그 법을 바꾸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택시 업계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그건 지금 원천적으로 돼 있고 그거를 우회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이 시도가 됐습니다. 네, 시도가 됐는데 그 시도가 된 걸 제가 저기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우버가 우버 X 서비스 사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버는 크게 보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우버가 했던 이게 우버 X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고 우버 블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버 블랙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이 당시 2013년에 우버가 X는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니까 우버 블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버 블랙 서비스가 뭐냐면 고급 리무진 차량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가 우리나라 렌트카 회사랑 택시 기사를 고용을 해서 파트너십을 만드는 거죠. 우버랑
렌트카 회사, 그 다음에 택시 기사들 이렇게 이제 파트너십을 만들어 가지고 렌트카 회사에서 빌려온 차를 택시 기사가 운전을 해가지고 택시업을 하도록 하는 그거를 앱을 가지고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가지고 이제 마치 이제 콜택시죠. 콜택시. 우리나라에서 콜택시로 불리는 콜택시 사업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콜택시가 고급 콜택시거든요. 뭐 외제차들, 뭐 벤츠나 BMW 이런 아주 고급 차들, 고급 리무진, 어떤 행사에 쓰이는 고급 리무진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네, 하게 되는데 그게 우버 블랙 서비스라고 하는 건데 그걸 2013년도에 우버가 들어와서 우버 블랙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론칭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불법화되는 과정이 아주 이게 이제 론칭이 되니까 당연히 택시업계에서 반발을 합니다. 택시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택시업계가 민원을 넣으니까 서울시가 이거를 이제 고발을 합니다. 네. 서울시가 이걸 이제 검찰에 고발을 하거든요. 네. 고발을 해서 이거는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34조를 위반했다. 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34조를 우리 지금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81조 때문에 그러니까 81조 때문에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버 X 서비스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버 블랙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버 그 고급 리무진 차량을 제공하는 걸로 콜 택시 비슷한 거죠. 네, 콜택시 비슷한 그 사업을 했었는데 그 서울시가 뭘로 고발을 했냐면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34조 위반이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고발을 넣었습니다. 네, 고발을 넣었는데 사실 운수 사업법 34조에 따르면은 사실은 요 운수 사업법 34조를 보면은 이 상업용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반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돼 있거든요. 이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가지고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돼 있는데 사실은 우버는 이때 이제 운반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주체가 뭐냐면은 자동차 대여 사업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말로 하면 렌트카죠. 네, 렌트카 사업자가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렌트카 업체가 직접 누군가를 운송하거나 렌트카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빌려받은 사람이 그냥 운전해서 운전하는 거고 돈을 내고 운전하는 거고 누군가를 렌트카 업체가 누군가 뭐 운전자를 고용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법 자체가 34조라고 하는 게 렌트카 업체는 자동차만 빌려줘야지 자동차 말고 운전자까지 빌려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렌트카 업체에서 고용한 누군가가 운전을 해서 누군가를 운송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렌트카를 빌려온 사람이 운전을 해서 뭔가를 해야 그게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법의 구조란 말이죠. 근데 우버 블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우버라고 하는 회사,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 우버라고 하는 회사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렌트카 업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렌트카 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저촉이 안 돼요, 사실은. 34조에 저촉이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우버는 뭐냐? 우리나라에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밖에 있는 거죠. 법 밖에. 이 34조에도 걸리질 않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죠. 근데 우리나라의 규제 방법이 포지티브 규제다 보니까 너는 뭐 이러저러한 거를 해라라고 하지 않으면
불법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우버라고 하는 업체 보고 이거 저거를 해라 라는 규정이 없으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규정이 없으면 합법인 네거티브 규제가 아니라 규정이 있어야 합법이 되는 그런 그 포지티브 규제 하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었고 서울시는 결국은 고발을 합니다. 그걸 이제 2013년 9월에 이 론칭이 된 때가 이 우버 블랙이 론칭이 된 때가 2013년 7월이었거든요. 네, 7월이었는데 이게 고발된 게 이 34조 위반이라고 해서 고발된 게 2013년 9월입니다. 네, 9월에 고발이 되게 되고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하니까 한참을 이걸 검찰이 1년 이상을 들고 있다가 결국 2014년 12월에 이제 기소가 됩니다.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너무 검찰이 보기에도 애매하니까 이걸 그냥 1년 이상 들고 있다가 결국 할 수 없이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2015년에 개정이 됩니다. 2015년에 이 34조가 개정이 돼요. 개정이 돼요. 국회에서 개정이 됩니다. 이게 6월이거든요. 2014년, 15년 6월에 개정이 됩니다. 네, 개정이 되기로 아까는 그 주체가 34조 주체가 뭐였냐면은 렌트카 업체가 그 렌트카를 빌려주기만 해야지 그 운전자를 알선할 수가 없다. 네, 운전자를 여객을 운송하거나 직접 운송하거나 알선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뭐냐면 누구든지 렌트카의 운전자를 알선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운전을 해야지 딴 사람이 운전을 하도록 알선하는 것은 렌트카 그 회사뿐만 아니라 누구든 그 짓은 하면 안 된다라고 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버도 걸리죠. 네, 우버도 걸립니다. 네. 원래 렌트카라고 하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이제 개정이 되면서 더 분명해졌죠. 운전하는 사람은 렌트카를 빌린 사람만 운전하라. 우버 그게 렌트카 회사든 우버든 그 누구든 렌트카를 빌린 사람 이외에는 운전해서 안 된다라는 이제 법조항으로 바뀌면서 우버가 불법화되는 겁니다. 이 사업을 우버 블랙이라고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결국에는 우버 블랙이라고 하는 사업이 2015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네, 종료가 돼요. 네,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정부 및 국회가 그야말로 택시 업계의 말을 들어준 거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올해부터 또 우버 블랙이라고 하는 게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2021년 1월부터 또 이제 여러 가지 법이 바뀌는 바람에 우버 블랙이 좀 더 업태를 좀 달리해서 우버 블랙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제차나 렌트카를 랑 파트너십을 맺지 않고 그냥 직접 기아자동차랑 이렇게 해서 K9하고 이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버 블랙 서비스가 지금 시행이 되고 아마 서울에서 시행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15년에 접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그야말로 공유 차량 서비스, 차량 공유 서비스라고 하는 게 좌절됐죠. 그 다음에 2015년에 뭐가 또 있었냐면은 이 콜버스 랩, 심야 콜버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 사업을 시작했던 회사 이름이 콜버스 랩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업자가
아주 젊은 사업자가 한 30살 되는 사업자가 저 콜버스 서비스를 심야 콜버스죠. 콜버스 서비스를 시작하게 됩니다. 저 콜버스 서비스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전세버스 그러니까 관광버스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관광버스가 밤에 놀잖아요. 네, 관광버스가 밤에 놀잖아요. 전세버스 놀잖아요. 노니까 그거를 노는 버스를 활용해야겠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관광버스가 25인승이거든요. 25인승 그 버스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서울에 가면은 심야 시간대에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버스를 이용해서 차량 공유를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콜버스 랩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제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처음에 저거 할 때 한 5대 정도의 버스를 확보를 그 관광버스죠. 관광버스를 확보한 다음에 그 앱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고객들이죠. 그러니까 그 콜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디서 어디로 갈 테니까 콜버스가 어디에 정차를 하라 그러면은 거기에서 정차를 하게 되면 그 버스가 이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으니까 여러 사람이 태워서 일종의 노선이 결정이 되는 거죠. 노선이 결정돼서 그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그 콜버스가 데려다 주는 그런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는 뭐 심야 시간대를 이용했고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콜버스를 활용해 가지고 공유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앱 기반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그게 201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때가 12월에 시작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불법 논란이 생기게 되는데 그 불법 논란이 생기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여객 아까 그 했던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 제 3조에 보면 전세 버스라고 하는 것은 전세 버스 운송 사업을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 전세 버스는 뭐냐면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행 계통 그러니까 일정한 도착지, 그 출발지, 도착지, 경유지 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거를 이제 운행 계통이라고 하거든요.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버스를 우리가 보통 전세 버스, 법적으로는 전세 버스, 우리 관광 버스라고 하는데 그 관광 버스 라고 하는데 그걸 정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보통 전세 버스 그리고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않는 버스를 전세 버스라고 하는데 콜버스는 운행 계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앱에서 하잖아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도착하는지를 앱으로 정해서 앱에서 요렇게 해서 결국 그 계통이 정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세 버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콜버스 랩 입장에서는 이거는 개인 차량이 아니고 이거는 사업용 차량이 전세버스, 관광버스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버 서비스는 개인용 차량을 사용하지 말라 또는 사업용 차량을 사용하지 말라 이외에는 그러니까 사업용 차량 이외에는 택시업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 때문에 아까 우버 X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인용 차량이 아니라 이거는 사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아니라고 했는데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니까 아까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보니까 전세 버스라고 함은 운행 계통이라고 하는 거, 버스의 운행 계통을 정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했으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콜버스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 앱으로 운행 계통을 정해놔 버렸으니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당시 2015년, 2016년에 한창 상당한 논란이 되고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락내리고 그 콜퍼스 랩 대표가 엄청나게 또 그 언론을 많이 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토부가 이걸 인정을 합니다. 콜퍼스 서비스를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은 전세버스, 즉 관광버스 25인승짜리 관광버스를 이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인정은 하되 조건을 붙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콜버스는 2016년에 콜버스 사업은 허용을 하되 조건을 붙인 겁니다. 일종의 조건. 콜버스 사업을 운행하려면 어떤 이런 조건을 갖춰라. 그래서 전세버스, 관광 25인승짜리 관광버스는 사용이 안 되고 택시 중에서도 좀 큰 택시 있잖아요. 승합차. 11인승에서 13인승짜리 택시랑 그 다음에 버스 일반 뭐 마을 버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한 16인승 정도 되는 요런 버스를 이용해서 콜버스 사업을 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해줘요. 시간은 평일 시간. 그러니까 요거는 콜버스로는 안 된다. 이제 전세버스는 안 된다라고 정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심야버스니까 평일만 가능한. 주말이나 휴일, 토요일은 안 되고 평일 11시부터 밤 11시죠. 밤 23시부터 다음날 이길 4시까지 하라. 이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출발지도 정해져요. 출발지는 강남구에서만, 강남구가 아니라 강남구에서만 출발을 하고 13개 도착지는 13개를 지정해 줍니다. 13개를 지정을 해줘요. 그 구가, 서울의 구가 25개의 구가 있거든요. 25개 구 중에서 도착지를 다 25개 구로 하지 말고 13개 구로 해라. 그리고 뭐 서울 지역이 아닌 경기도 지역으로는 나갈 수 없다라고 이제 조건을 내려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업을 접게 됩니다. 너무 조건이 까다롭잖아요. 조건이니까 원래 전세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럼 새롭게 이 콜버스 랩이라는 저 회사는 새롭게 이제 택시 회사나 다른 이제 마을버스 회사 이런 회사들이랑 뭔가 다시 협약을 맺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5시간만 운행해라 라고 하는 이 조건도 상당히 너무, 물론 심야버스라고 하는 컨셉을 잡았지만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야 그 사업이 유연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역까지 정해졌습니다. 13개로만 해라. 서울 이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업 모델이 너무 한정적이게 되고 수익 구조가 너무 한정적이게 되는 겁니다. 5시간만 운행을 해서 어떻게 수익을 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콜버스 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있긴 합니다만은 이 사업을 접습니다. 2016년에. 2016년 이런 조건이 고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조건들이 붙게 되는데 지금은 콜버스 랩은 전세버스 시장에 뛰어들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관광버스 사업을 하고 있지. 이런 차량 공유 서비스 사업은 이미 접은 상태다. 콜버스 접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타다가 있죠. 얼마 전까지 아주 뜨겁게 이슈가 됐던 타다. 타다는 승합차거든요. 11인승 이거 이제 2018년에
만들어진 서비스인데 이것도 이제 앱 기반이죠. 네, 이게 애플리케이션을 해서 이제 콜 택시 서비스를 한 겁니다. 근데 콜 택시를 해도 이 타다 이것도 이제 2018년에 만들어진 서비스인데 타다 서비스. 그래서 이제 콜 택시 서비스를 하는데 이게 승합차를 가지고 한 거죠. 네, 승합차. 네, 승합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 승합차도 이게 승합차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였거든요. 이걸 이용을 해서 좀 그 자동차 치고는 약간 큰 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SUV 그 정도의 자동차 이 승합차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보다 좀 크나요? 하여튼 그 승합차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우버 블랙이랑 마찬가지로 우버 블랙은 이제 고급 리무진을 이제 제공을 해줬는데 이 승합차를 가지고 했고 이것도 이제 렌트카로부터 렌트카 업체랑 그러니까 운전기사랑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요 사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이게 승합차는 허용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승합차는 그 옛날에 우버 블랙이 했던 이게 똑같잖아요 우버 블랙이랑. 근데 승합차는 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서비스가 되는 걸로 그렇게 법이 통과가 돼서 타다라는 게 2018년에 나오거든요. 네, 나오는데 택시 업계의 반발이 너무 강력했고 특히 이제 2019년 5월 15일 날 70대 개인 택시 기사분이 분신 사망을 합니다. 네, 분신 사망을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논란이 많이 되고 했는데 결국 2020년 3월에 소위 말하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타다 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통과가 돼가 서울에 가면 이 타다 로고가 걸려 있는 차들이 많았거든요. 이 렌트카에서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타다였나요? 이런 거였나? 타다였나? 타다라고 하는 이 로고가 걸려 있는 그런 차들이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이제 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서비스를 못 하게 됩니다. 못 하게 돼서 지금은 타다가 타다 대리, 타다 택시 앱만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렌트카 업체와 이렇게 한 그런 사업은 지금 못 하게 돼서 업종을 변경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카풀 서비스가 또 있었어요. 카풀 서비스. 한때 또 이것도 유행을 했었거든요. 카풀 서비스는 몇몇 업체들이 있었는데 플러스라고 하는 업체, 플러스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다 앱 기반이거든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거였는데 플러스 이 카풀 서비스였습니다. 플러스라 럭시라고 하는 회사도 있었는데 플러스가 가장 잘 나가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였고 단기간에 상당히 그 수익을 많이 올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업체였습니다. 이 플러스는 원래는 제일 먼저 그 서비스를 제공한 지역이 판교랑 분당이었어요. 왜냐면은 판교 분당 쪽이 이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 많았잖아요. 판교 분당 이쪽이.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수요가 많으니까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처음에 한 게 2016년이죠. 2016년 5월에 플러스가 경기도 분당과 판교에서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2016년 5월에
판교 분당 지역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1년 만에 2017년 5월에 전국적으로 카풀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앱에다가 그러니까 그 카풀 서비스를 공급하는 앱에 자기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등록이 돼서 같은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끼리 이제 카풀을 해가지고 매칭이 되게 되면은 결국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카풀을 해서 가면 되니까. 그리고 일정한 그 돈을 받고 수수료를 받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죠. 플러스라고 하는 저 회사가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2017년 5월에 전국적으로 하다가 문제가 됐던 것이 어떻게 됐냐면 2017년 11월에 출퇴근 시간 사전 선택 서비스를 도입하거든요. 출퇴근 시간 사전 선택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월 이전에는 출퇴근 시간이 그냥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네, 출퇴근 시간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 출근 시간이라고 하면 보통 출근 시간이 오전 7시에서 9시잖아요. 그 다음에 출근 시간이 퇴근 시간은 오후 6시에서 한 8시 요 사이 정도가 뭐 대부분의 출퇴근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일하는 직장에 따라서 사실은 출퇴근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죠.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출퇴근 시간을 사전 선택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한정된 시간에만 이 플러스, 그러니까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 시간대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서비스를 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 카풀 서비스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가 뭐 81조가 있었잖아요. 네. 그 운수사업법,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때문에 이게 우버 서비스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우버 서비스는 안 되는데 그 81조에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예외 조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카풀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출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라 돼 있습니다. 예외 조항으로 81조의 예외 조항으로, 아까 81조의 내용은 그거였죠. 그러니까 개인 자가용 자동차를 택시처럼 사용해서 쓰면 안 된다. 즉 돈을 받고 누군가를 태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다. 그게 개인 자동차라면 그렇게 할 수 없고 반드시 등록된 택시 자동차만이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 예외가 뭐냐면은 카풀을 할 경우에만 그냥 내가 누군가를 태워주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해서 태워주는 거, 그게 이제 카풀이잖아요. 그 카풀 서비스만은 뭐 돈을 받고 태워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외로 카풀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조항을 보면 카풀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유상으로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근데 출퇴근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출퇴근 때라고 하는 때만 아니고 때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외 조항 때문에 저 플러스나 럭시 같은 그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이 등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이 전 시간대로 출퇴근 시간 사전 선택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출퇴근 시간 말고
다른 시간대에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전 시간대에 다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면 출퇴근 시간이 뭐냐? 그런데 이제 플러스 입장에서는 아니 출퇴근 시간은 직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그 사람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서 그게 이 출퇴근 때라고 하는 걸 위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택시 업계에서는 이건 사실상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라 전 시간대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전 시간대 택시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반발을 하게 되죠. 네,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시랑 국토부에서는 요거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규정을 하게 되고 이게 논란이 상당히 많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2018년 6월에 이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플러스가 가장 카풀 서비스 공유 서비스를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던 요 회사 플러스가 구조조정을 하게 되고 대표가 잘립니다. 네, 대표가 잘리고 직원이 50명이었거든요. 50명 중에 30명을 자릅니다. 네,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게 되죠. 거의 적자가 한 100억 정도 됐다 그래요. 적자 규모가 100억 정도 되는 적자 규모를 내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있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을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봤는데 그게 이제 택시업계의 반발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 2019년에 정부 여당 택시업계 카카오 모빌리티가 참여한 대타협 기구에서 출퇴근 시간을 한정합니다. 출퇴근 시간을 이 시간으로 한정을 합니다. 한정을 하면서 결국 이 카풀 서비스를 이 시간대 이외로 확장하려고 했던 요 시도가 무산이 되게 되죠. 무산이 되게 되고 결국 이거는 사실 수익 모델 그러니까 요 카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 수수료 장사인데 사실 이 지금 4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하루에 4시간. 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만 가지고 이 업계 여기에서 이제 살아남기는 힘든 거죠. 그 회사의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카풀소 2020년 6월에 플러스라고 하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고 럭시라고 하는 데는 카카오에 인수가 돼요. 네, 인수가 돼서 지금 뭐 다른 업종으로 바뀌었죠. 네, 그런데 대표적인 회사가 플러스랑 럭시라고 하는 카풀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가 두 가지였는데 잘 안 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들을 쭉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우버 서비스랄지 콜버스 서비스랄지 카풀 서비스랄지 뭐 타다 뭐 이런 거 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야말로 정부의 규제 때문에 다 이게 실현이 안 됐어요. 정말 좋은 수익 모델일 수 있거든요. 이 이게 이런 이런 산업들이 공유 산업들이 커지면 그야말로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하나의 산업이 발전을 하면은 그야말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텐데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좋은 사업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다 막아왔죠. 특히 이제 택시 업계라고 하는 이익 집단의 손을 들어주면서 그야말로 택시 업계만 살아남고 택시 업계 특혜를 준 거나 마찬가지죠. 택시 업계라고 하는 그 이익 집단한테 손을 들어주고 그야말로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 공유 서비스가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우버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뭐 후진국도 어떤 나라에 가도 우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